안녕하십니까, 주유소의 이소정입니다. 오늘은 주유소에 새로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반가. 자, 오늘 김다현 아나운서님을 우리가 처음 뵙게 됐는데요. 네. 어떠세요? 오늘 소감이? 주유소 최근에 즐겨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장님이랑 또 주임님이랑 함께 하게 된다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같이 진행하기 전에 네. 지금까지 했던 컨텐츠 중에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네.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저도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럼 오주임도 같이 해? 그럼 저도 떨어지면 어떡하죠? 바꿔야지. 편하게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게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거 정도 맞추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갑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주식시장은 캘린더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캘린더 효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1월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1월 효과가 주식시장의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저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좋습니다. 네. 그동안 주식방송 진행을 하면서 매번 얘기를 했던 게 12월 말이면 산타랠리라고 하잖아요. 좀 상승 호재가 아닐까. 여기가 호재니까 저는 악재로. 야, 역시 넌 방송을 알아. 자, 와우. 정답은 호재죠. 우리가 캘린더 효과라고 그래서 그 때가 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효과가 있는데 1월이면 새해에 대한 기대 그리고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걸 1월 효과라고 하죠.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자리를 탐내는 아니요. 전혀. 이제 오시면 김 소장으로 바뀌겠는데.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네. 이 사람들이 말이죠. 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겁나게 하잖아요. 근데 기업도 자본금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본금을 줄이는 거를 감자라고 해요. 감자를 하게 되면 기업에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일단 다이어트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재 보통은. 아닐까요? 악재다. 저는 그럼 호재. 자, 감자는 악재가 많습니다. 자, 이 감자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50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다 빚으로 살고 있었던 거야. 빚을 너무 쪼달리다 보니까 빚을 다 청산해버리고 빚 없는 20평대 아파트로 줄여서 간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면 딱 맞습니다. 그게 감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자본금을 늘리려고 하는 거지 자본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처럼 어려운 일이 생긴 거라 악재다. 전 다이어트 하니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렇지. 몸이 좋아지니까. 내가 그 답을 원했던 거야.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기업의 분할을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적 분할이 있고 두 번째는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기업 분할의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호재는 네. 인적 분할이요. 주식의 소유자가 주주들이잖아요. 인적 분할은. 네. 아닌가요? 나 지금 떨고 있니? 괜히 춤추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업을 분할을 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 새로 생긴 그 회사의 주식을 누가 가져가느냐, 주주, 사람한테 주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회사 자체가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인적과 물적 분할로 나누는데 보통 우리는 인적 분할로 했을 때 주주들이 좋아하죠. 와, 새로운 회사 주식 생겼다 이러면서. 이거 제가 잘리겠는데요. 주유소 얘기 잘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시장에 말이죠. 돈이 안 돌 때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면서 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집니다.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이 양적 완화를 서서히 줄여가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주식시장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요즘도 얘기가 맞습니다. FOMC 이후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악재다. 악재다. 근데 마냥 악재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다리를 바꾸세요. 정답은 악재가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거든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금리가 올라간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금리와 주식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처럼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돈을 많이 뿌려서 어느 정도 경제가 받쳐줄 힘이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이거 좀 줄여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말이죠. 상승기를 맞추고 약간 횡보 또는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기업이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그 기업한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좀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어렵네요. 모르시죠? 힌트 한번 주시죠. 그러시죠. 아, 바로 고르나요? 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면 악재가 아닐까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근데 악재에 베팅하실 거죠? 네, 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호재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평균적으로 악재로 봅니다. 자, 이게 제가 평균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증자를 한다는 말은 돈을 받고 주식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중에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증시가 상승할 때 시설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해서 증자를 했다 그러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지금처럼 증시가 횡보나 안 좋을 때 그것도 운영자금을 위해서 증자를 했다. 이랬을 때는 시장에서는 보통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된다. 증자의 목적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제가 절대 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둘 다 정답인 거네요. 그러네요. 정답일 수 있지만 야, 알았어. 요거는 둘 다 맞는 걸로 할게. 자, 다음 문제. A 기업은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명 자사주라고 합니다. 자기 회사 주식을 회사가 계속 매입을 했어요. 이 자사주를 소각한다네? 없애버린다고 공시를 했어. 자, 이러면 이거는 호재일까 악재일까? 나쁜 사람이야. 이거 주식을 이렇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없애버렸으니까 없애버리죠. 예.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지 않나요? 사기당한 것 같아요. 우리 취업 사기당한 것 같아요. 저희. 네, 김 소장입니다. 자, 정답은 호재죠. 자기 주식을 이렇게 회사가 사모으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개월 내에는 팔지를 못해요. 나중에 갖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자사주거든요. 근데 자사주를 소각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사들였던 그 주식은 이제 영영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빠이빠이.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한 주당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사주를 소각했다 그러면 일단 호재로 인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김 소장님이 했던 설명이랑 똑같네요. 나 지금 놀래가지고 떨어뜨렸잖아 이거. 긴장이 되네. 너무 잘하시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우와. 자, 우리가 주식 시장에 가치를 평가할 때 2분의 지수를 씁니다. 버핏 지수라고 했는데 이건 국내 총생산 대비했을 때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 몇 %를 차지하느냐 요 비율입니다. 이 값이 100%를 넘어갔을 경우 악재로 볼까요? 호재로 볼까요? 100% 좋아 아니에요? 호재다. 나도 좋아. 드디어 하나 건졌다. 정답은 상대적으로 악재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이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100%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국내 총생산은 100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100보다 더 많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평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고평가보다는 저평가 받고 있을 때 사야 수익이 많이 난다. 버핏 형님은 항상 이 좋은 주식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저평가 받을 때 그때 투자하기로 유명하신 가치 투자의 귀재이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100% 수치를 넘어갔다 그래서 무조건 고평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우리 빵이라 그러죠. FAANG 빵 기업이 딱 떠오르고 난 다음부터 숫자가 100% 이상에서 놀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신 이 버핏 지수의 흐름을 보고 계속해서 우상하고 올라가고 있다면 그럴 때는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100% 넘어가면 시장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 내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 베이스는 다 깔고 오신 것 같아요. 다행이다. 주유소를 제가 보면서 조금 흥미가 많이 생겼어요. 뿌듯뿌듯.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리시죠. 아유. 여러분, 오늘은 그 주식 시장을 판단할 때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역시 안 맞아. 역시 안 맞아. 요걸 눌러주세요.